그럼 이제 시선 쪽 환자 쪽으로 옮겨볼게요. 네네.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거나 특히 이제 지금 두려운 건 응급실입니다. 네.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서 치료를 못 받아서 뭔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근데 이게 1차적으로 딱 치료를 못 받아서 피해도 있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갈 수 있는데 못 가서 기다렸다거나 그래서 못 갔거나. 자,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조금 불이익을 받은 것 같아. 의사단체 어떻게 뭔가 소송, 뭐 민사소송 쪽으로 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나요? 이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. 이제 예.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2005년도에 난 판결이 있는데 네. 2000년도에 의약분업 사태가 있었거든요. 예. 그때 의사들이 좀 파업을 했었고 이제 경상도에 있는 모 병원에 이제 환자가 응급처치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. 네. 근데 그 당시 이제 장과 관련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. 근데 그 당시 이제 파업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의사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딱 응급실에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치료받지 못하고 2시간이나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응급처치를 못 받았는데 예. 2시간 후에 옮겨서 결과적으로 뭐 근본적인 예. 어떠한 처치를 받지 못한 거죠.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. 있습니까? 예, 그래서 물론 뭐 어떤 그 결과가 사실은 인지장애랄지 언어장애랄지 이런 게 생겼어요. 후유장애가. 예. 그래서 이거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. 뭐 경우 때서는 뭐 의사가 없는데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. 그렇지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. 첫 병원에서 그러한 사례로 5억 이상의 어떤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그 환자 측에서 승소했어요. 예. 그래서 일률적인 얘기할 수 없지만 네. 만약에 응급실에 뭐 의사가 부족한다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못했다랄지 아니면 이미 입원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이게 악화가 됐다랄지 뭐 중증의 어떤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네.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.